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는 김영편입에서 일반화학과 유기화학을 맡고 있는 화학선생 윤기세라고 합니다. 자, 오늘 2017 의학계열 편입과 그 다음에 MD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 프로필인데 별로 크게 여러분들 관심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김영편입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윤기세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MD와 일반화학 맞죠? 자, 그래서 일반화학에서 그 MD 일반화학하고 그 다음에 편입 일반화학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편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식형, 단순 지식형에 대한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단순 지식형에 대한 문제가 다 출제된다는 건 아니에요. 주관식하고 서술형 형태도 출제가 많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 이유를 서술하라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D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추론형, 객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각을 요하는 문제, 계산 과정 적어라, 그리고 정답의 이유 서술하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객관식과 그 다음에 주관식 서술형이 모두 다 뒤섞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MD 같은 경우에는 자료 해석이라든지 추론이라든지 그런 형태의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MD를 준비하다가 편입을 하는 학생들은 되게 적응을 좀 못해요. 그죠? 그래서 MD 하다가 이제 넘어오게 되면 문제 요인이 좀 다르고 범위도 되게 넓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MD에서 출제가 되지 않는 범위도 다루게 되고요. 그래서 특히 뭐 예를 들자면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해를 구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MD에 포함되지 않고 MD에서 한 번도 기출된 적이 없지만 편입, 의대 편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기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올해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형태 또는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군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출되는 걸로 봐서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기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의학계열 하려고 하면 반드시 유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도 같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편입 같은 경우에는 자, 지식형이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그 일반화학과 유사하게 단순 지식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풀이 이런 것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MD 같은 경우에는 그 이때까지는 유기화학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고사항을 여러분들 이제 올해부터 바뀌죠. 그래서 예고사항을 보시면 복잡한 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배제를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입보다 원래 MD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부터 약간 쉬워질 거다. 물론 이제 3월 달에 어떻게 됩니까? 대표적으로 치는 시험을 우리가 봤을 때 그때 그 예비 시험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비 검사를 해보고 우리가 확실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나와 있는 예고 사항으로 봤을 때는 유기가 많이 쉬워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입은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MD만큼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처음부터 끝까지 메커니즘을 서술하라. 이런 형태의 복잡한 문제가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MD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편입보다는 굉장히 어렵게 기출이 됐는데 올해는 좀 많이 쉬워질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편입이나 MD나 모두 다 유기화학 전범이고 얘도 바뀐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뭐 당연히 조금 좁아지는 형태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입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분광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MD 같은 경우에는 분광학이 빠지고 몇몇 복잡한 합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MD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자, 최신 기출을 보면 일반화학이나 유기화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요도가 떨어지는 파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문제라도 틀리면 우리가 대학이 달라지고 학과가 달라지고 합격과 불합격이 달라지는 그런 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이론을 꼼꼼하게 다져가지고 그 꼼꼼하게 이해하고 공부한 그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외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화학 이런 것들도 무조건 외워도 안 되고 뒤에 나오는 유기화학은 절대 외우면 안 됩니다. 그냥 외우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기도 반드시 이해를 요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랑 똑같은 거 출제된 적 없습니다. 어쩌다가 문제가 돌고 돌아가지고 여기서 한번 나오고 저기서 한번 나오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 기출문제는 유형과 트렌드를 보는 거지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학에서 족보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출문제에 목매지 말고 단원별 주제별로 묶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유기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2015, 2016에 의대 편입에서 유기화학 비중이 거의 50% 이렇게 차지를 했습니다. 유기화학은 외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일반화학과 마찬가지로. 유기화학은 특히나 더 외우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구조하고 반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섣불리 그냥 무조건 외웠다가는 나중에 결국은 헷갈리다가 결국은 답 하나도 못 찾고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이 진행되는지 그 메커니즘과 반응 경로를 무조건 이해하시고 그 이해한 것을 토대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화학은 개인 노트 정리가 필수예요. 나눠주는 노트 그리고 뒤에 책 뒤에 서머리 있으니까 그것만 잠시 보면 되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했다가 아직까지도 합격 못한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고 짜증나지만 유기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 노트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면 그걸 꼼꼼하게 노트에 정리를 하셔가지고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시면서 노트 정리를 하시고 그거 들고 다니시면서 외우는 게 가장 제대로 된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기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유기는 굉장히 문제가 다양하고 역사 이제 그 학문 자체가 정립된 역사 자체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많아요. 문제 자체가 많기 때문에 나왔던 것도 안 나옵니다. 굉장히 문제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다양한 문제가 골고루 나온다는 그 가정하에 어떻게 됩니까? 기출문제 목매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단원별 주제별 문제풀이 하시는데 집중을 더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저는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 자, 편입화학에 맞춤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암기 절대 안 시킬 거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맞죠?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고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기출. 자, 굉장히 많은 기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기출 문제도 풀 거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도 많이 풀 거고요.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따라 하세요 라고 그렇게 해서 문제 푸는 스킬을 제가 많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풀었을 때 저와 제가 푸는 것처럼 시험장에서 똑같이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적중 문제. 자, 저는 굉장히 많은 적중 문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적중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전공 소적들이 많아요. 줌달이라든지 네이먼드, 옥스토비, 브라운. 자, 저는 여기에 대한 주 출판사와 주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연수 문제와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얘들은 모두 다 테스트뱅크라는 문제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교수한테 강의를 하는 교수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책의 부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책의 부록이 그렇게 딸려 나오지 않지만 강의하는 교수들한테는 이런 테스트뱅크가 딸려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제 여러 명의 어떻게 됩니까? 국내에 있는 교수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출제를 하는 MD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학교에서 내는 편입이라면 뒤에 있는 테스트뱅크에 대한 문제를 많이 베껴서 냅니다. 연습 문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편입에 대한 적중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MD도 마찬가지. MD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문제를 마구잡이로 어떻게 됩니까?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를 타고 가는데 그것들이 주 교재란 말이죠. 그래서 나오는 그 주 교재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베이스화 해가지고 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뒤에는 연습 문제라든지 또는 테스트뱅크에 대한 문제를 따와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탄생을 시키는 게 그게 MD나 PT에 대한 형태의 기출문제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테스트뱅크 문제는 그냥 곧 기출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관연도 기출문제, 맞죠? MDP 기출문제 당연히 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중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격을 제가 이루어내도록 하겠어요. 자, 연관 커리큘럼 보시면 일단 일반화하고 전공화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편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화학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일반화학과 전공화학을 같이 세트로 묶어서 강의를 합니다. 자, 1, 2월 달에는 일반화학 상, 그 다음에 3, 4월 달에는 하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일반화학 상은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배운 일반화학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반화학 하는 일반화학 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2월, 3, 4월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학을 진행하면서 이론 꼼꼼하게 볼 거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볼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제 문제 다 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습 문제 풀 시간이 없잖아요. 그걸 언제? 5, 6월 달에 연습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 형태의 연습 문제를 모두 다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MDP 같은 경우에는 MD나 또는 어떻게 됩니까? 편입 마찬가지로 전공화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일반화학에 대한 기본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일반화학에서 쉽게 다루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쉽게 다뤄지는 그런 이제 형태인데 요걸 이제 시험 문제 아주 딥하게 내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MD나 편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기출문제로 보고 구성을 한 과목 자체가 고급화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심화 전공이라고, 심화 화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로 기출하고 모의고사. 자,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도 풀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MD 같은 경우에는 딱 여기까지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출하고 모의고사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딥하게 해놓은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여기서 같이 이렇게 해서 8월 달까지 그래서 기출하고 모의고사를 먼저 푸시면서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9월 달부터 뭘 하시면 됩니까? 편입에 대한 형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늦게 들어오는 학생들 있죠? 그럼 늦게 들어오는 학생들은 이 강의를 다 들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3월 달에 들어온 학생들을 위해서 단기 완성 코스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학 상하에 대한 서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쉬운 내용 다 빠집니다. 딱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필수 이론만 강의하는 필수 이론 단기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 4월 달에 하는 것만 아니라 그 다음에 7, 8월 달에도 단기 완성을 한번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편입하는 학생들을 위한 코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학 한다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유기화학은 언제 진행한다? 7, 8월, 그 다음에 9, 10월, 10월, 12월. 그래서 이거는 편입 학생들을 위한 코스고 그 다음에 MD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꼼꼼하게 잘해놓은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거기서 MDP 기출 문제도 되게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MD 의초전에 대한 그 배너를 저희 김영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클릭하시면 거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필요한 어떻게입니까 강의 목록을 쭉 이제 커리큘럼 패키지를 짜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배너 들어가셔가지고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급화학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화학 맞죠? 일반화학에서는 간단히 소개되고 전공화학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내용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D라든지 편입에서 굉장히 배점이 큰 고난도 문항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거 하나 틀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합격 당락이 결정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고득점을 위해서라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인 유기, 이성질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분광학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MD에서는 빠지는데 편입에서는 이제 분광학을 또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위학, 이건 뭐 어디서나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죠. 그렇게 해서 요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력학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편입에만 나오는 양자 맞죠?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진행하게 될 거다. 자, 그러면 6위에는 이성질체도 하고 분광학도 있는데 6위에서는 하나요? 자, 6위에는 이걸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고급화학 코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6위 강의할 때, 정통 6위 강의할 때는 합성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주로 강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급화학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 강의 스타일은 절대 반복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대 헛되이 소비하지 않거든요. 했던 것도 하고 그런 식은 절대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코스에 들어가 있다면 그 코스에는 당연히 빼고 그거에다가 이제 남는 시간에 뭘 한다? 여러 가지 문제를 더 푸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고급화학은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본인이 직접 짠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간 커리큘럼은 이렇게 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2월 달까지 가는 게 편입 코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7, 8월까지 가는 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 MD 코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MD는 요 정상적인 커리큘럼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짜놓은 그 배너를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MD에 대한 코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편입까지 여러분들이 MD를 하고 그 다음에 의대 편입까지 노렸을 때의 코스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영어 성적. 의대 같은 경우에는 편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MD도 마찬가지고, 높은 영어 성적을 원합니다. 그래서 공인 영어 성적을 먼저 끌어올리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공인 영어를 하는 동안 공부는 안 해도 되냐?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부 쭉 하시면서 여러 가지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노트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영어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습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반드시 복습은 하셔야 돼요. 저는 했던 내용을 또 반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꼼꼼한 복습, 꼼꼼한 노트 정리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 같은 7월, 9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어디로 넘어왔을 때, 편입으로 넘어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공화학이라든지 기출문제 풀면서 실전 감각을 늘리시면 되겠어요. 자, 무엇보다도 굉장히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화학에 대한 감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음가짐이죠. 그죠? 내년에 또 한 번 더 하면 되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올해 안에 끝낸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건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건 학생들이 평가를 해주신 수강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족이라든지 불만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뭐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고요. 학생들이 해주는 그 평가 그대로 올라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작년 2016년도에 쭉 강의한 목록이고, 제가 페이지가 모자라가지고 여기에 더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6년 한 해 이거 평가를 해준 학생들이 거의 200명 정도 됩니다. 뭐 안 한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해준 학생들은 모두 다 만족률 100%를 이제 클릭을 해주셨어요. 자, 이건 2017년도에도 계속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만족률 100%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